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 세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새로운 한 주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시는 중국에서 봉쇄 소식이 나오며 조금 안 좋게 출발했지만 그래도 전략 후광의 모습을 살짝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 막판까지 쭉쭉 올라가길 바라며 오늘의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1분기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HDC 현대산업개발에서 결국은 이러한 소식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떠한 소식인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4월에는 코스피 그 다음에 전세계 증시가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 블록들이 나온 주식이 조금 많은데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개는 블록들이 나와서 오히려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와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를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2년 3월 28일 월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잇!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리씨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주간 증시 전망, 2700 회복한 코스피 제한적 상승 전망. 대외적인 리스크는 여전히 똑같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특히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 역시 코스피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그런 와중에 오는 30일로 예정된, 그러니까 이틀 뒤입니다. 그때 미국 4분기 GDP에 관심이 현재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여기서 지표가 양호하게 나온다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잦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와 동시에 긴축 속도가 또 빨라진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고요. 하지만 그 반대로 이 GDP가 조금 또 나쁘게 나온다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결국 시장 전망치에 맞춰서 나오는 게 가장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증시에서는 어떠한 종목을 사야 되는가 봤더니 일단 지금 종목 간 순환매가 빠르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으면서도 현재 시장 상황에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인플레이션 관련주, 엔데믹 전환 관련주, 그리고 낙폭과대 성장주, 이렇게 세 가지에 주목하자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이 뉴스 때문에 출발이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중국 경제 수도 상하이 전면 봉쇄, 세계 경제도 충격 줄 듯. 인구 2,500만의 상하이가 단계적 전면 봉쇄에 돌입함에 따라 경제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상하이는 황포강을 중심으로 포동과 포서로 나뉘는데 상하이시 정부는 위챗 계정을 통해서 황포강을 기준으로 도시를 동서로 나눠 단계적으로 봉쇄한 뒤 주민 전수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상하이 인구가 무려 2천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을 전수조사를 한다고도 조금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게다가 상하이 전면 봉쇄로 인해서 상하이에 진출한 테슬라도 조업을 중단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달 보도를 했으며, 그리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공장의 가동도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2주 전인가요? 그때 선전이 봉쇄했을 때 중국 증시는 폭락을 했었고 그 다음에 국제유가도 폭락을 했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런데 일단 점심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국 증시도 처음에는 살짝 하락 출발했지만 결국은 플러스로 돌아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이걸 느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악재는 우리가 갈수록 둔감해진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중국 봉쇄가 나왔을 때 이미 거의 대부분은 반영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러한 봉쇄 소식이 나와도 증시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런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신다면 가장 큰 예는 바로 코로나겠죠. 코로나가 제일 처음에 터졌을 때, 그러니까 나라에 몇백 명도 채 나오지 않았을 때 그때 증시는 엄청나게 폭락을 했고, 그리고 마스크 관련주, 그 다음에 진단키트 관련주, 그런 것들은 쭉쭉 올라갔지만 하지만 지금은 확진자가 무려 몇십만 명씩 나오고 있는 와중에도 그 뉴스 때문에 증시가 빠지는 건 우리가 찾을 수 없고, 그리고 진단키트, 마스크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은 쭉쭉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분들 항상 주식 투자를 했을 때는 선반영이라는 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런 것들도 꼭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 뉴스입니다. 회장님이 매입한 주식 올랐을까? 최근 주가가 부진한 기업을 중심으로 오너 또는 대표이사가 회사 주식을 장내 매수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기릿은 이러한 뉴스를 가장 좋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당 기업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한데요. 그렇다면 이번 달에 오너 또는 대표이사가 주식을 장내 매수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흐름이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포인트에 따르면 이달 들어 오너 또는 대표이사가 지분을 매입했다고 공시한 기업은 총 10개인데요. 그런데 이 모든 기업들이 주가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공시 이후에 주가가 상승한 곳은 절반인 5곳이며, 그리고 나머지 5개 중 4곳은 공시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고, 그리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은 곳도 한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는 야, 뭐 그렇게 큰 효과가 있는 건 아니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수치를 봤을 때는 조금은 다릅니다. HDC 1.6% 상승, SKIT 15.9% 상승, 동성케미컬 0.8% 상승, 젠큐릭스 5.3% 상승, 바이온 16% 상승. 상승한 기업들은 이러한 수치를 나타낸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반면 하락
기업은 네이버 마이너스 3%, 크래프톤 마이너스 1.4%, SG 마이너스 8%로 상승폭과 하락폭을 비교했을 때 상승폭이 조금 더 큰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상승폭이 조금 더 큰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시간이 길게 지나지 않았다는 점, 그런 부분 때문에 단순히 이 기업들만 보고 이거는 효과가 있다 없다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당연하겠죠. 무조건 회장님이 샀다고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회장님이 얼마를 샀는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회사 분석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너 또는 대표사가 회사 주식을 장내 매수하는 거는 플러스 알파로 보는 게 가장 옳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에게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애플, TSMC, 5G 통신칩 협력에 설자리 좁아진 삼성전자. 애플이 아이폰 신제품에 들어갈 무선 주파수 칩 RF 생산을 업계 1위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에 맡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그걸 누가 했나 봤더니 바로 삼성전자가 그동안 퀄컴을 통해 애플용 RF 칩을 생산했는데, 그런데 이번이 애플이 TSMC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RF 칩 시장에서의 삼성전자의 설자리가 조금 좁아졌다, 이러한 우려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무선 주파수 칩, 그러니까 RF 칩이 뭔가 봤더니 모뎀에서 나오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 그리고 사용 가능한 무선 주파수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주파수 송수신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신 기지국과 단말기를 연결하는 동시에 기기 간 연결에 활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RF 칩이라고 한다는 거, 그리고 플러스 TSMC 매출에서 원래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동안 10%대에 머물렀는데, 그런데 앞으로는 25%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이 무슨 소릴까요?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또 그만큼 뺏긴다는 소리겠죠.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한테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안 움직이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또 나쁜 소식이 있다 보면 또 좋은 소식도 있겠죠.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런데 일단 실적은 잘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삼성, SK하이닉스, 러시아 악재도 1분기 역대 최대 실적 전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에 각각 매출 70조 원과 10조 원을 돌파하며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릴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은 조금 쉽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여러 대외 악재도 반도체 업계는 메모리 반도체의 반등 등에 힘입어 고속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DB금투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분기 디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 하락폭이 각각 6.2%, 5.1% 수준으로 우려했던 것보다 양호하고, 그리고 갤럭시 S22 출시로 정보통신, 모바일, IM 부분 실적 개선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삼성전자는 디램 업황 반등으로 인해 연간으로도 사상 첫 300조 원이 넘는 매출을 거둘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된다고 한대요. 그러니 결국은 일단 매출액은 정말 잘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과연 주가도 거기에 따라갈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팔로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국토부 서울시의 HDC 현산 등록 말소 처분 요청. HDC 현산한테는 매우 나쁜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를 낸 HDC 현산 개발에 대해서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 이렇게 서울시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벌이 뭔가 봤더니 현행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는 바로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인데요. 사실상 등록 말소를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이미 국토부의 처분 요청이 오면은 6개월 내에 신속히 행정처분을 내리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인데요. 그러므로 올해 9월 안에 실제 처분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일단 지금 봤을 때는 조금은 상황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게다가 국토부는 이날 부실시공 근절 방안도 발표를 했는데요.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그리고 감리를 내실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뉴스가 나오니까 HDC 현산 마이너스 7% 정도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이 HDC 현산을 사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투자하는 이유는 바로 위기는 곧 기회다, 이러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저기리스는 조금은 이렇게 악재가 눈앞에 있는 기업들은 조금 피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을 사는 이유가 건설업계가 좋아 보여서, 만약 그렇다면 이 기업 말고도 다른 좋은 기업들이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한 선택지가 있는데 굳이 변동성이 큰 기업을 고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에서는 또다시 스텔스 오미크론이 현재 유행을 한다고 한대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한국 리오프닝주를 기대를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한번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 스텔스 오미크론 BA2 변이가 유행 조짐을 현재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미 확진자가 정점을 치달았기 때문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BA2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호주의 남아공발 입국자에게서 처음 발견되었는데요. 오미크론 BA1의 하위 계통으로 델타 변이 유행 당시 PCR 유전자 증폭 검사를
자동차를 통한 검출이 어렵다는 의미로 스텔스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누적 확진자가 무려 1000만 명을 넘는 등 유행 정점이 지나가고 있어 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리오프닝주를 이제 봐야 된다고 한대요. 그렇다면 리오프닝도 조금 종류가 많겠죠. 그 안에서 어떤 걸 봐야 되는가 봤더니 리오프닝 관련 업종 중에서 항공, 호텔, 유통 이쪽을 가장 먼저 보자 이런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내달 코스피 비롯한 글로벌 증시 상승 전환 기대. 대신증권은 4월 이후 코스피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의 상승 추세 전환을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연방준비제도의 고강도 긴축에 대한 부담을 선반영한 상황에서 물가 정점 통과와 그 다음에 경계복 가능성이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월 FOMC 직후 증시 등락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FOMC가 나고 난 다음에 증시는 오히려 올랐죠. 거기서 알 수 있다시피 경계복이 만약에 가시화될 경우에는 선반영된 통화정책 부담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경기 선행지수는 여전히 둔화 국면이지만 낙폭을 현재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흐름도 현재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경기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은 지난 1월, 2월 고용 서프라이즈와 노동인구 급증이 소득 개선에 이은 소비 개선과 병목 현상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그리고 우리나라랑 가까운 중국도 유동성 공급과 기준금리 인하에 이은 경기 부양 정책, 재정 정책 강화로 경계복이 가시화될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결국 지금부터는 다시 또 경기가 좋아진다 이러한 신호가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펼쳐진다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거는 이미 어느 정도는 반영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시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아마도 4월 중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아주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런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새 주인 찾겠다. 에디슨 모터스 손 떼라. 쌍용차 계약 해제 통보. 쌍용차는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에서 인수대금 예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M&A를 위한 투자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에디슨 모터스가 돈을 안 냈으니까 그냥 해제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쌍용차는 인수대금 완납을 전제로 회생채권 변제 계획 등 회생 계약안을 법원에 제출했고, 그리고 법원은 회생 계약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4월 1일로 지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수인이 투자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자녀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았다고 한대요. 이에 쌍용차는 새로운 인수자를 물색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재매각을 추진하고 허용되는 기한 내에 새로운 회생 계획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매각 여건은 이전보다는 조금 개선이 되었다고 한대요. 개발 여부가 불확실했던 무쏘 후속 모델 J100은 그나저나 진짜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요. 무쏘. 어쨌든 이 후속 모델인 J100은 개발이 완료가 되었고, 그리고 이 차가 6월 말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BYD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내년 하반기에 전기차 모델 U100을 출시하는 방안도 구체화된 상황이라고 한데, 이에 쌍용차 법정 관리는 경영 여건 개선이 회사의 미래가치를 증대시켜 보다 경쟁력 있는 인수자를 물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단 시일 내에 재매각을 성사시켜 이해 관계자들의 불안 해소는 물론 장기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쌍용차 에디슨 모터스가 가져가나 했더니 결국은 실패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간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현대차, 기아 미국 친환경차 누적 50만 대 판매 돌파.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친환경차 누적 50만 대 판매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달에는 현대차가 8,800대 그리고 기아가 6,400대 등 1만 5천 대를 판매해 지금까지 미국 시장에서 총 50만 대 8천 대를 판매를 했다고 한대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올해 1, 2월 미국 판매량 19만 9천 대 가운데 친환경차는 2만 6천 대로 비중은 역대 최고인 13%를 현재 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대 중 한 대는 친환경차를 팔고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올해는 아이오닉 5, EV6, 니로 EV 등 전기차가 기대를 현재 모으고 있는데요. 기아 같은 경우는 EV6가 출시된 지난달 친환경차의 비중이 급격히 치솟았으며, 올해 1월만 해도 친환경차 판매 비중은 7.9%였지만 2월에는 13%로 사상 첫 두 자릿수 비중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 관계자는 아이오닉 5, EV6, GV60 등 전용 전기차가 독일, 영국, 유럽 등지에서 올해 차를 차지하며 상품성을 입증받은 만큼 미국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 이렇게 기대를 한다고 합니다. 자, 현대차, 기아 이러한 소식 지속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다음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핸드폰이 조금은 시끌시끌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페이 그 다음에 통화 녹음 빼면은 살 이유 없죠. 삼성 진짜 큰일 난다. 최근 아이폰은 젊은 세대가, 삼성 갤럭시는 중장년층이 쓴다 이러한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삼성폰은 올드하다 이러한 평가가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플러스 성능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삼성을 향한 우려의 시선이 현재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뭘까요? 맞습니다. 가면 갈수록 소비를 많이 한 거는 바로 젊은 세대인데, 이 젊은 세대를
차세대를 놓치는 것은 당연히 미래를 놓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점유율은 21% 정도로, 그리고 이 수치는 젊은 세대에 편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Z세대 95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아이폰 사용 비율이 무려 52.2%며 아이폰 13 시리즈 사전 예약자 중 2030 세대가 80.6%를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젊은 사람은 아이폰, 그 다음에 나이가 조금 있으면은 갤럭시, 이러한 공식이 가면 갈수록 뚜렷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번에 GOS 사태까지 겪으면서 애플은 자체 칩셋을 활용해 발열과 성능까지 모두 잡았다, 이러한 평가를 받으며 기술적 격차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전에는 애플은 감성으로 사고 그 다음에 성능은 삼성이지,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디자인도 애플이고 그 다음에 성능도 애플이네, 이러한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또 이러한 뉴스를 계속 보다 보니까 괜시리 폰을 사는 타이밍이 조금씩 늦춰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감정을 느낀 사람이 당연히 저 하나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러한 논란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삼성폰을 사는 사람은 줄어든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이제는 애플로 가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도 갈수록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시점에서는 삼성의 근본적 성능 개선 및 차별화를 위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저기리스는 당연히 삼성전자 주주고, 그리고 플러스 오랫동안 삼성폰을 사용한 유저로서 다시 한 번 더 도약하는 그러한 삼성 갤럭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호재네요. 삼성중공업 대형 컨테이너선 5척 수주 8천억 규모라고 합니다. 삼성중공업이 아시아 지역 선주로부터 총 8천억 규모의 대형 컨테이너선 5척을 수주해 24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선은 스마트 선박으로 질소 산화물 저감 장치, 그리고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각종 연료 절감 장치가 적용돼 환경 규제 대응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스마트십 솔루션 S뱃을 탑재로 보다 경제적이고 안전한 운항이 가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성중공업은 올해 들어서 LNG 운반선 4척, 컨테이너선 9척 등 2조 4천억 상당의 선박 총 13척을 수주했으며, 그리고 이는 올해 목표 88억 달러의 23%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업 한 가지만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 조단위 영업이익 기대, 밸류 역사적 최저. 현대차증권은 삼성 SDS에 대해서 올해 캡티브 시장 기반 비계열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첫 1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20만원, 그리고 상승 여력은 53%나 된다고 합니다.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 SDS의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5% 증가한 15조 4천억이며, 그리고 영업이익은 27% 늘어난 1조 200억으로 현재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의미 있는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견조한 이익 성장률을 감안하면 현재 주가는 최저 밸류에이션, 이러한 판단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 SDS는 지난 연말 4조 6천억 원의 순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채 비율 41%의 초우량한 재무 구조를 자랑한다며 고성장이 가능하고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클라우드, 스마트 팩토리, 물류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신사업 확장도 M&A 추진 전략의 키워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자체도 성장을 하고 있고 현금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최저 밸류션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성장하는 거는 일회성 성장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거라는 예측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하지만 그런 기업인 삼성 SDS 최근 들어 슬금슬금 내려오더니 지난주에 블록딜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갑자기 급락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삼성 SDS 이 기업에는 진짜 시장에 관심이 애초에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아무리 싸도 사람들이 아예 보지를 않았었죠. 하지만 이번에 블록딜이 나오면서 한번 주가가 크게 움직이고, 그리고 그 와중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야, 저 회사는 뭔데 저렇게 빠지냐, 갑자기 싸 보이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며, 그리고 플러스 이러한 리포트까지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저기서는 삼성 SDS가 이번에 블록딜이 나온 게 오히려 호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시장에 관심이 없으면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리씨 항상 주식을 고를 때는 일단 첫 번째 그 회사가 성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플러스 두 번째 향후 1년 안에 이 주식을 사람들이 볼만한 이벤트가 존재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 부분도 거의 첫 번째랑 동급으로 중요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때까지 삼성 SDS 매년 성장을 하면서 좋은 결과를 보여줬지만, 그런데 두 번째로 중요한 시장의 관심이 전혀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블록딜을 계기로 이러한 리포트도 나오면서 그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겠죠. 물론 이러한 부분이 겹친다고 바로 주가가 오른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우리가 이제 공부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더 좋은 뉴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